여행 중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운동치료 전문가시죠. 물리치료사 문교훈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문석 작가님께서 좋은 여행지를 정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또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여행은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통증을 줄이고 또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1년 중에 물리치료센터에 가장 환자가 많은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월에서 1월 아닐까요? 뭔가 예. 그때는 날씨가 좀 추우니까 근육이 막 움츠려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근데 이맘때니까 문제를 내셨겠죠. 네, 실제로 4월, 5월이 가장 많습니다. 진짜 의외네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 통계를 좀 보게 되면요. 4월, 5월이 가장 많아요. 안소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울철에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관절도 굳고 근육의 운동성도 떨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4월, 5월이 되면 날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외출하고 싶죠. 그렇게 되면서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발목에까지 무리가 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쓰다가 갑자기 써서도 그럴 수 있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주제로 해서 차하고 몸이랑 같이 비교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장거리 여행할 때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먼저 사전에 점검도 좀 하고 케어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여행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시죠.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셔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 아, 발바닥이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발바닥 자체가 계속 지지하고 다니니까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많이 걷게 되면은 발바닥이 찌릿찌릿한 증상 뭐가 있죠?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바로 까치발 들기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 들어 올리고요. 그다음에 뒤꿈치가 닿지 않게 내리는 거를 15번 반복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이때 어깨에 손을 올리고 혹은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엄지발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까치발 들어주는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많이 흔들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흔들림을 잘 컨트롤하시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들었다가 내리기. 근데 뒤꿈치가 닿으면 안 되겠죠. 다시 들어 올리기를 15번 반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에서는 운동화를 신지 않고 실외에서는 운동화를 신고 해도 운동 효과는 비슷하다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자, 근데 굉장히 간단한데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운동 자체가 별로 힘든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반동을 이용해서 하거나 혹은 발목이 꺾여지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엄지발가락과 엉덩이 그리고 복부까지도 힘을 준 상태로 까치발 들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발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상 근력 자체가 한 발로 서서 30개를 하는 게 정상 근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시게 되면은 많은 곳을 다니시더라도 이 종아리의 안정성 때문에 발의 피로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균형을 잡는 연습도 되겠군요. 예. 네. 아니 진짜로요. 제가 이게요. 전에 가요 무대 김동건 위원님 계시잖아요. 아니 위원님 건강 비결이 뭐예요 했더니 까치발을 그렇게 평소에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이렇게 하고 평소에 잠깐 서 있을 때도 요 까치발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건강 비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물론이죠. 수시로 잘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왠지 키도 크지 않을까? 맞아. 그런 건 아닌가요? 그래 우리 설거지하면서도 이렇게 네, 하고 네. 예,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죠. 자, 여행을 갈 때 보통 어떤 걸 타고 가시나요? 차, 기차, 비행기, 배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목도 앞으로 나가고요, 허리도 뒤로 빠지고요, 무릎도 계속 구부리고 있어야 되고 발목에 뻐근함 이런 통증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허리의 문제만 놓고 좀 보자면요. 서 있을 때 척추의 압박력,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에 걸린 압박력을 100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앉아 있는 게 더 편하겠죠. 네. 앉아 있을 때는 허리에 걸리든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압박력이 얼마나 될까요? 앉아 있을 때 때가 비해서. 좀 덜하지 왜 않을까요? 허리 아프면 좀 앉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대잖아요, 일부러. 근데 문제를 내신 거 보니까 많이 압력이 가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네. 맞습니다. 네. 자, 한번 모니터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면요. 서 있을 때 자세를 100으로 했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는 50이 증가합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구부린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8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결국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허리 디스크 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주 움직여주는 진짜 게 일어서고 싶다. 좋습니다. 목요일도 서서하게 해주세요. 네. 싶어요. 예. 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아. 한번 먼저 보시면은 여행 중에 허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은 허리가 뒤로 이렇게 쭉 빠지겠죠. 그 빠진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먼저 팔을 선서 자세로 해주시고요. 팔꿈치를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시원해요. 네, 이 정도면 더 시원하시죠? 자, W자를 만들면서 가슴을 펴면서 위를 봐주세요. 목도 이렇게. 네, 이렇게 8초씩 버티는 거를 3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힘들다. 이거 앉아- 그냥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구나. 네, 우리가 예. 지금 다 같이 여행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앉아 있잖아요. 앉은 상태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당기시고 쭉 올립니다. 목도 시원해요. 네, 와. 근데 다 같이 기차 타고 가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근데 오래 타다 보면 기지개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럴 때 맞아요. 요렇게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면 좋겠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 3시간 내내 앉아 있는 것보다 한 네.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이라도 다녀오고 화장실 앞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네, 자주 움직여주는 게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팔이 저리거나 다리가 저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디스크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진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 급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당기보다는 위로 뻗어서 올려주는 게 오히려 그 공간을 넓힐 수 있으니까요. 늘리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운동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앉아 있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다리가 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백수단이 안 돼요. 다리가 어떻게 할 줄 아니 모르고. 저도 진짜 행사 다닐 때 차에 정말 오래 있으면 7시간도 있거든요. 7시간 가서 이제 10분 공연하고 내려오는 건데 다리가요. 이렇게 무워요. 네, 이렇게 붓고 여기가 징징징징징징징징 거려요. 그러니까 다리 긴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기차 안에 앉아도 다리를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고요. 뻗질 못하고. 이 무릎이 앞자리에 닿으니까 꼭 맞네요. 앞승객에게 불편 드릴까 비행기 봐. 타면 어떡하세요? 아유, 비행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안소민님께서 한번 저를 한번 좀 도와주실까요? 한번?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리 좀 자, 푸는 서서 거. 이제 종아리 근육을 이완하는 자세인데요. 자, 보시면은 종아리를 반대쪽 무릎에 올리고 종아리 압박하는 동작입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리를 꼬으시면 되는데, 자, 풀어주는 다리를 오른쪽 종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완을 하는 도구는 이 왼쪽 무릎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아리를 무릎 위에 딱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벌써 느낌이 오시죠? 예, 옵니다. 네, 손으로 딱 고정해 주신 상태에서 가볍게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가볍지 않은데요, 발목을 느낌이. 까딱까딱 움직여줍니다. 저 카메라 감독님 안소미 씨 표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픈데 시원해요. 네. 아니 진짜 약간 통증이 느껴지나요? 해보세요. 근데 진짜 아파요. 네. 많이 아프시죠? 네. 그만큼 종아리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우리가 잘 이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라는 이런 환류들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안소미 씨 운대라 네.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 또 이완이 되면 또 어떤 게 좋냐면요. 관절 주변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포장길을 걷든 오르막길을 걷든 이런 부상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앉아서 하세요. 예. 그래도 이런 운동할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라든지 다리를 꼬는 동작에서는 골반의 비틀림이나 허리의 회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림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도구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종아리를 가볍게 눌러주고 발목 움직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네.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좀 덜 붙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맞아요. 그래요? 종아리 근육에 서포트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압박 스타킹 자체가 혈액을 위쪽으로 좀 짜주면서 순환을 돕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손으로 눌러주는 효과를 그대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박 스타킹을 그래서 하는구나. 피로도를 덜 느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행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아리 마사지도 하면 도착했는데 자,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이 걷다 보면은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맞아요. 그런 분들이 걷는 패턴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걷냐면요. 대부분 허리 골반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팔자 형태로 걷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걸으시죠? 네. 이게 좀 네. 편하거든요. 네. 네, 편해요. 혹은 이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걸으실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다리를 이런 식으로 벌리면서 이게 아내분은 저기 멀찍이 두시고 남편분만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허리가 앞쪽으로 밀리고 또 무릎에 구부러짐이 많게 되면서 무릎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허리 통증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엉덩이에 힘 주세요. 복부에 힘 주세요. 그리고 보폭을 좁게 해서 걸으세요.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저 이 활성도를 올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근데 참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엉덩이 힘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한 손을 어디다 줘요? 배에다 두죠. 배에도 힘을 줘요. 이 상태에서 보폭을 넓게 벌리면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좁게 갑니다. 이렇게 걸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 활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를 연습해서 여행지에서 걸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걷고 여행할 때 다니시면 안 돼요. 네. 저는 큰일 났네. 경치를 저 보셔야 오해서요. 됩니다. 자,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저렇게 걸으니까 더 재밌네요. 네. 자, 가장 최악의 보행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차면서 걷는 겁니다. 제일 나쁜 자세. 제일 나쁜 자세입니다. 자, 무릎을 차면서 걷는 걸 보여드릴까요? 자, 무릎을 차면은 이런 식으로 찹니다. 이런 분들 자. 계시죠. 무릎을 차는 동작 자체가 무릎에 충격을 주고요. 그리고 무릎에 힘을 빼고 차기 때문에 결국 다리를 디딜 때도 체중 지지할 때 근육의 긴장도 없이 딛게 됩니다. 그럼 다리가 뒤로 꺾이면서 걷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기다 팔자, 보폭 넓이까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걸을 때 무릎에 힘을 주고 완충해서 걷는 게 중요해요. 완충해서. 그래서 무릎에 힘을 주면서 완충작용을 일으키면서 걷고요. 뒷발도 밀어내면서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행지에 가면은 경치를 봐야 되잖아요. 경치를 봐야 되면은 보통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됩니다. 등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등산할 때 보면은 또 급해가지고 다리를 넓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무릎 통증이 또 생깁니다. 보폭을 좁게 가져가시고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 체중의 30에서 50%가량 지지하면서 걷는 게 안전한 등산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구부릴 때 발가락 방향으로 무릎을 구부려야지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릎에 안쪽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요. 등산을 하거나 오래 걷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쥐가 난다는 것 자체가 그 종아리 근육과 정강이 근육의 밸런스가 안 좋은 거예요. 네. 보통 막 주무르거나 막 때리거나 그러시잖아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제 발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있다면은 발등이 몸 쪽으로 해서 쭉 일으켜 서주면은 종아리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쥐가 풀어질 수 있게 되는 뒤에 거죠. 푸는 거. 오, 이것도 아픈데. 밤에 자다가 쥐날 때도 이 방법이 맞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일어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되면은 벽에라도 대고
밀어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다들 쥐나면 그냥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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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등산 얘기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예, 맞아요. 산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거. 더 주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내려올 때.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관절에 걸리는 부담이 3배 정도 늘어요. 3배나 돼요. 네, 그렇게 그렇기 많이 때문에 들어요. 내려올 때는 발의 보폭을 50% 정도 줄여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조금 더 근육이 써진 느낌에 집중하면서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보폭을 좁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보폭을 예. 넓히면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거든요. 보폭을 줄이면 무릎이 조금 구부러집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간혹 등산 가다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내려오거나 같이 올라갈 때 부축을 해주거든요. 네. 사실 부축을 할 때도 좀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부축을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어깨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네, 그 어깨를 잡으면은 더 매달리게 됩니다. 아, 그거보다는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려서 부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심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죠. 네네. 아, 다리의 부담도 줄여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도 우리가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자, 한번 영상을 먼저 볼까요? 자, 여행 후 마무리 운동. 한쪽 춤추는 것 다리를 같다. 앞으로 내딛고 팔을 뻗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서 어깨를 5번 돌려주는 겁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쭉 뻗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데 어머니들 팔 돌리지 말고 어깨 돌리라고. 맞아요.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기체조하는 것 어깨를 같기도 돌리는 하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종아리부터 어깨, 목, 허리까지 이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지럽거나 힘드시면은 앉은 자세에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깨를 돌리는 거랑 팔을 돌리는 거는 확연히 다른 거죠. 다르죠. 네. 네. 어깨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시원하다. 네. 자, 이제 강연을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좀 할 건데요. 자, 자, 우리가 여행할 때 알려드릴 수 있는 운동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보셨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요. 꾸준히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또 여행은 마음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건강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요점만 잘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행을 가면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는데요. 잠이 잘 오는 운동법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하셨습니다. 있나? 하긴 잠자리 바뀌면 또 수면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이 있죠. 네, 우리 근육 긴장 때문이에요. 우리 긴장하면은 잠을 잘 못 자는데 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은 수축 후에 더 큰 이완을 만들어낸다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몸을 한번 최대한 웅크려 볼까요? 웅크리고 8초 동안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초가 꽤 기네. 꽤 길죠. 네. 8초 정도 버티고 있어야지만 근육이 힘을 더 빼기 때문에 수축 후 이완하는 거를 한 1분에서 혹은 3분 정도까지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수면에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네. 왠지 기차 안에서도 이거 네. 여러 번 하면 잠 잘 올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아유, 안 그러셔도 잘 주무시잖아요. 예, 저는 그냥 눈만 감으면 자요. 네. 아유, 우리 선생님 뭐 말씀 잘해, 또 친절해, 뭐 목소리 좋아. 잘생겼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오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언제든지 자, 오겠습니다.